안녕하십니까.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람들 8회차 유튜브 방송 함께 진행하는 홍미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느덧 가을이 아주 한껏 이렇게 젖어오는 느낌입니다. 촬영하기 전에 바로 부평공원 안에 산책을 해봤습니다. 마침 소녀상도 있고 또 일제징용 노동자상도 있고, 거기에 이제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추석 전에 헌화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녀왔는데요. 그때 이 가을이 이 코로나19 참 힘든 시대에도 가을은 오고 있구나, 추석은 오고 있구나, 시민들은 그 와중에도 이렇게 가을과 이 주는 날씨를 선물처럼 즐기고 있구나 그랬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이 근현대사, 한국의 근현대사, 아픈 근현대사라고 할 수 있겠죠. 일제 강점기에 가장 수탈당하고 또 그 이후에는 일제 강점기는 지나갔지만 또 미군에 의해서 한국 역사에서 꼭 거쳐야 되는 미군에 의한 이 땅의 그 부대로서 그간 금단의 땅, 이 한국 인천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묶여 있던 땅이 80년 만에 이제 이 올 가을에 돌아오게 됩니다. 이 조병창, 일제 조병창, 그리고 에스캄시티, 그리고 지금 캠프마켓 거쳐서 이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이 개방의 시기를 앞두고 이 아프지만 또 한편 미래의 희망이 되는 이 지역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귀하게 가져보고자 이렇게 합니다. 이따가 이 공간에 대해서는 또 여기 계신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고, 오늘 이 얘기는 아프지만 또 한편 미래의 희망이기도 한 이 공간을 어떻게 그간에 해왔고 또 꾸며갈 것인지, 황순우 우리 이런 도시재생에 관련해서나 또 이 새로운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서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황순우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때요? 모처럼 이 지역 한번 다시 훑어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죠? 예,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예. 저도 이 지역을 쭉 돌아다 봤는데 또 더 많은 생각이 나는 것 같고, 또 청장님께서도 그간 여기 8년 동안 그렇죠.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기간에 재임을 하셔서 더 아주 뜻이 깊겠어요. 그래서 우리 황 대표님이 말씀하신 제가 임기로 있었던 2010년부터 18년 사이에 아주 본격적인 이 미군 부대 캠프 마켓이 시민공원으로 조성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,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13년 7월 달에 국방부하고 미군 기지 이전 사업 이 부분이 협약을 맺었는데,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, 이 부대에 대해서 할 것인가, 이런 협약을 체결을 했을 때 그때도 생생히 또 같이 참여를 하셨죠? 예, 아마 미군 부대 기지가 반환되게 되는 과정을 이제 부평 캠프마켓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산 하이아리아 부대를 우리가 먼저 경험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다행히도 인천시는 미리 준비를 좀 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당시만 해도 이걸 다 없애고 그냥 숲으로 만드는 공원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했었는데, 우리가 시민참여위원회를 또 조례로 정하고 또 그 조직을 만들어서 부산을 다녀오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, 또 그러면서 이 반환되는 시점에 토양을 정화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존하고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건가를 많이 고민했던
것들이 기억이 납니다. 예. 아마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걸 한번 미군 부대 얘기를 같이 해보자 그랬던 건 단지 그냥 뭐 미군 부대 중요한 그거 바꾸자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라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이 이 흙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무조건 개발이나 돈 되는 것들로만 진행했던 거에서 이제 이 미군 부대가 우리한테 돌아올 때는 그런 형식이 아닌 정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고 또 미래 후손들한테 자신 있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것에서 의미를 지금 시대에 다시 되찾아보는 것 같습니다. 황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2010년 이후에 미군 부대 시민공헌화 추진위원회로 활동하시고 인천시에서도 아마 이제 거기에 주요 활동 멤버로 계시면서 뭐 하야리하던 뭐 여러 군데 우리가 좀 모델로 삼아야 할 시민공헌으로 삼아야 할 곳들을 찾아보셨을 텐데 그를 보시면서 구상하셨던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? 저는 이제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캠프 마켓에 있는 자원들을 보존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될까라는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을 회복시켜야 될까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저는 보존과 활용적인 측면에서 특히 우리는 이 캠프 마켓을 볼 때 캠프 마켓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러니까 일제의 침략이 있었고 또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었던 시기에 이것들이 만들어졌는데 되게 근대 우리가 갖고 있는 근대의 그 유산들을 보면 이렇게 아픈 것도 있고 정말 그 여러 가지 격변기 속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갈등을 하거나 충돌되는 지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어떤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거를 문화적으로 어떻게 재창조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한번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우리는 근대 유산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문화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그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지역의 삶의 방식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실 그 속에서 영향을 받고 또 일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하고의 관계성 때문에라도 저는 그런 생활 양식을 잘 담는 그러한 지역의 문화가 결합된 장소로 만들어져야 돼서 또 보존도 하고 또 이따가 뭐 말씀하시겠지만 대중가요가 여기서 태동되고 했던 것이 결국엔 여기의 생활이고 또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새로운 그 삶의 또 문화적인 맥락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. 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보고 또 보존도 하고 또 활용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이 캠프마켓 이전의 에스캄시티 이제 이 미군 부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그 당시에 군 부대에서 쓰던 물자들이 이제 땅 속에 스며들어서 오염이 됐다. 이래서 한동안 이 오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어쨌거나 이 오염을 회복할 수 있는 방식을 이제 뭐 시민이나 국방부나 환경부나 최종 합의를 해서 2019년부터는 오염 정화 작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염된 부분이 어떻게 회복돼야 된다고 보십니까? 지금 이제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은 특히 DRMO 지역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재활용 군수품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와 또 국방부, 환경부 같이 이거를 노력을 하면서 현재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
사실 이 지역은 저는 땅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물론 생각합니다. 근데 아울러서 땅이라는 것이 그냥 토질만 회복된다고 예. 되는 게 아니라 예. 이 땅은 사실 우리에게는 예.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었거든요. 그렇죠. 특히 그 일제에 그 충성했던 예. 사람에게 이 땅이 넘어가기도 하고 예. 그걸 다시 우리가 되돌려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들. 근데 80년 동안 이 땅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단절돼서 그렇죠. 있었던 곳이잖아요. 예. 그러면 이 지역에는 굴포천도 흐르고 있고 예. 산곡천도 흐르고 있고 예. 또 군영철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담장에 의해서 예. 막혀져 버리고 예. 단절된 것들을 보면 예.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시 도시 속에 예. 다 연결되어지고 예. 그리고 이 공동체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. 사회적인 것들도 예. 같이 예. 회복이 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참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. 이제 그 옆에 부영공원도 그때 오염된 거 회복하니까 뭐 텃밭도 만들어내서 사실 물질적인 오염 제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.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그 훼손되고 단절된 사회적인 관계들을 이 공간을 이용해서 다시 잘 만들어내는 거 그게 중요하다. 예, 여기 20만 평의 땅 바깥으로 회색 담장으로 쭉 그 철조망으로 울타리 쳐져 있고 일부는 이제 저희가 구청 때 이 저 색깔 좀 아주 좀 단장을 해서 넣긴 했지만 그 단장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그리고 또 보존된 것들과 함께 개방돼야 되는 그런 정화 공간의 활용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좀 뜻깊습니다. 저는 그 예. 청장님으로 재직하셨을 때 예, 계속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은 예, 그러니까 이 어느 날 보니까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면서 이제 도시계획을 이제 예. 위반을 한 적이 있어요, 예. 시에서. 왜냐하면 행안부로부터 이 땅을 그렇죠. 돌려받기 위해서 예, 이제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예, 그냥 공무원들이 선을 그어서 예, 예, 이렇게 만들어졌던 도시계획이 아직도 유효하게 예, 뭐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장국에 도로가 놓여져 있고 거기에 뭐 경찰서 부지 뭐 무슨 여러 가지 공공시설의 부지들이 놓여 있는데 저는 이런 반환이 돼서 우리가 합의도 다 되기 전에 그어졌던 것들이 아직도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오히려 이건 다시 초기화 시켜서 예, 시민들의 생각에 의해서 예, 이 땅의 용도들이 예,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행정에 의해서 또 단절되는 모습이 반복돼서 좀 예. 안타까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. 예. 그래도 2010년 이후에는 꾸준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또 이렇게 전문가로서 보시는 안목들이 거기에 문화적 가치 훼손되지 않고 또 보존되도록 하는 걸 함께 하고 있어서 여기에 일단은 지금 신촌공원이라는 이름, 역사문화공원이라는 그 큰 테두리 이거는 정해진 것 같아요. 네. 예. 그래서 이제 문화공원으로 할 예. 때는 이제 용적률이 예. 그 건폐율이 예. 20%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. 사실 위원회나 이제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하고 가장 큰 골격을 정할 때 예. 이제 역사문화공원의 예. 형식이 돼서 예. 20%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건물들이 예. 이제 보존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예. 이제 그런 큰 틀은 이제 몇 개는 좀 정해진 거죠. 예. 네.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소장님과 함께 이 꿈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이 계시는 분들이 가슴 설레야 하는 거는 이제 저게 개방되면 그 옛날에 어쨌든 여기의 모습도 재현시키면서 하는 것도 또 추억거리도 또 아까 말한 한류 음악에 여기가 태동되는 곳이었다는 것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공원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? 저는 이제 꼭 이런 공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
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까를 먼저 네.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중에서 하나는 기록하는 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80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던 그 만들어졌던 캠프마켓을 보면 여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또 이 주변에서 일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애환이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가치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록을 하고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화시키고 그 속에서 우리는 미래적인 가치들을 끄집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중음악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또 여기에 있는 그 건물들과 삶의 이야기 저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두 번째는 그러니까 때로는 정치인에 의해서 여기는 이거야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몇몇 전문가가 이렇게 그려서 이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는 많은 시민들의 생각을 모으고 이 공간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가야 돼라는 철학을 만드는 일들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원칙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공간을 먼저 뭐 만들고 설계를 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정말 다양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그려야 되는데 저는 좀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너무 우여곡절 끝에 너무 애타게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성급해져서 막 그리고 싶지 않을까.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자제하고 차분히. 정말 시민들이 함께 그려나가는 거를 긴 호흡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들은 우리는 왜 그렇게 장소를 재생하는 게 성공했을까를 보면 그 긴 호흡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뭐 이렇게 나오는 기사를 보면 많이 성급한 거죠. 뭐 여기를 뭐를 해야 되겠다, 뭐를 해야 되겠다.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가 저는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여러분 뭐 제가 굳이 부연 설명 안 해도 우리 황 대표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봅니다. 그림은 그리되 또 그 그림이 철학도 담고 또 소중한 우리들의 의견도 담고 그렇게 해서 그려나가되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길게 내다보고 그리고 도시재생의 그 입장에서 해보자. 우리 공원 그렇게 만드는 공원을 생각하니까 저절로 저도 미소가 띄어지고 성급했던 마음도 조금 더 가라앉으면서 우리 황 대표님처럼 그런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이 지역의 사람을 포함해서 인천에 정말 애타게 기다리면서도 또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과 함께 잘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이제 미래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는 불분명한 미래를 이제 예측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이 공간은 우리가 다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 우리가 욕심껏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반 이상을 우리는 남겨두고 성급하게 모든 걸 채워서 이 격변하는 시대에 쓸모없는 공간으로 또 만들지 말고 차곡차곡 정말 큰 밑그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오히려 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놓는 공간이면 정말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마 지금 말씀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 세대들도 그려낼 수 있고 또 지금 다 완벽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성급함을 내지 말자 하는 말씀을 다시 이렇게 언급하신 건 참 잘 전달 행정 쪽이나 또 이렇게 일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잘 전달되고 시민들이 그야말로 저건 시민들이 만들어낸 운동으로 반환되기 시작한 거였잖아요.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? 이렇게 아직도 마스크 써야 되고 추석 멀지 않아서 제가 또 오늘은 모처럼
이렇게 좀 한복으로도 또 입어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지금 날씨가 이렇게 선선해지고 할 때 다시 한번 차분히 우리의 이 미군 부대 옛날에는 저 부대 주소가 분명히 부평구에 소재하는데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해서 해야 저기로 갔다는 거예요. 이제는 대한민국 부평구 뭐 부평 일동 뭐 시민공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이것이 조만간 이제 코앞에 닥쳐왔습니다. 다시 한번 정말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추석 맞이할 때 이 큰 대보름달에 비는 소원은 정말 절실하게 빌어질 것 같고 또 특히나 약자 또 특히나 우리의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게 비는 소원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가는 동지들을 더 많이 얻고 또 함께 가는 동지들과 그리는 꿈을 더 아주 정성껏 또 세밀히 그려가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말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황 대표님한테 박수 드리고 또 이 공원 앞으로도 계속 또 큰 관심 아래 잘 될 때 또 뵙도록 또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 뵐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오늘 이 공간 참 좋았죠, 소장님? 모처럼 만에 보셨죠? 예, 아주 제가 저기 미국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. 감사합니다. 언제부터 이렇게 꾸밀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또 해보실 생각이세요? 제일 처음 시작한 건 5년 전이고 본격적은 한 1년 반 전부터 준비했고요. 요즘 너무 급격히 변화가 심한 사회에 살면서 좀 천천히 가는 공간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기는 좀 천천히 안 바뀔 수는 없고요. 천천히 바뀌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그 자연의 순리를 좀 거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게 변해갔으면 좋겠어요. 좀 전에 우리 황 소장님 하신 얘기랑 거의 비슷하죠? 뭐 음악을 좋아하세요? 아니면 음악에 관심이 많고요. 그냥 여기 오면 왠지 빠른 걸음도 좀 천천히 걸어야 되는 공간? 그런 공간이 됐으면 싶어서 한번 이렇게 꾸며봤습니다. 이제 사람들한테 천천히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앞으로 여기가 개방되면 더 아주 일종의 명소처럼 많이 좀 알려지겠네요.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. 아마 이미 명소가 된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노래 부를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충분히 잘 돼 있던데 이 공연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됐죠? 저희 가수들이 출연을 하고요. 그냥 일방적으로 가수가 청중한테 불러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재즈 가수들이 혹은 또 좋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그 음악 교육도 할 수 있는 장으로 그래서 아마 재즈 클래스가 아마 열릴 거예요. 여기가 바로 예전에 미군들이 나오면 휴가 나오면 놀던 클럽들이 쭉 있던 곳이잖아요. 그리고 바로 여기 길 건너 부평공원 위로는 그 악사들이나 이런 가수들이 현미도 살고 뭐 이봉조도 뭐 요 나와서 노래 뭐 저기 하고 연주하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공간에 바로 캠프마켓 이 레스토랑 이 팝 레스토랑이 들어선 거는 아주 좀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시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꼭 있어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요. 우리 모처럼 시민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쉬어가면서 또 이 공간을 이렇게 새로운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되는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미래에도 또 만들어가는 그런 이 좋은 공간으로 계속 잘 돈보다도 가치나 돈보다도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공간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. 감사합니다. 소녀상 그 옆에는
이제 징용자산. 이걸 소녀상을 어디다 둘까 인천 이 시민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행정 다른 시 행정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적극 부평에 와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마침 우리 소녀상에 이렇게 하얀 꽃을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회가 됐네요. 추석을 맞이해서 인천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전합니다. 이 앞에다 이렇게 전할까요? 우리 부평에서 일제 수탈당하는 귀한 민중들의 삶이 이제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